강대국 한국의 진정한 자주국방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로켓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7위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 차후 개발될 현무 미사일의 진정한 파괴력과 성능에 관한 정보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세계 7대 로켓 기술 강대국으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 수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자립 능력은 물론 예산 인력 등 종합적 평가에서도 기존 로켓 강대국들을 맹추격하면서 세계 7위권을 달성했다는 게 우주항공 전문가들의 평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 민간 산업 활성화, 전담 조직 신설 등 75톤급 로켓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해 제작한 누리호 1단부의 성능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의 로켓 엔진 기술력을 고체 연료화시켜 현무 미사일 연구개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강력한 로켓 엔진 개발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핵탄도 미사일로 불리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1986년에 개발한 현무원 미사일은 유효 사거리가 180km, 탄두 중량이 0.5톤 정도에 불과했지만 새롭게 개발된 현무-A 미사일부터는 유효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났으며 현무-A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한 현무-C 미사일은 유효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은 1.5톤 곧이어 2019년부터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대폭 향상되면서 유효 사거리 800km, 1500km 탄두 중량 4톤급 괴물 미사일인 현무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미사일 기술력 강대국 한국의 현무 미사일의 성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효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근 30년 만에 전 세계와 비교해도 한국만이 유일할 정도로 놀라운 기술적 자립화를 달성했습니다. 유사시 또는 비공식적으로 현무 미사일의 1단, 2단, 3단을 결합하기만 하면 현무 핵미사일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4톤급인데 미국의 핵미사일인 미니트맨 미사일은 핵탄두의 무게가 250kg이며 탄두 중량 450kg 기준으로 1메가톤급 파괴력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1메가톤은 단 한 발로 도쿄도 전체를 날려버리는 수송폭탄급 위력을 자랑하며 탄두 중량 4톤급의 현무사 미사일을 활용한 핵미사일은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 전체를 날려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탄두 중량이 현무 미사일과 동일한 4톤급인 러시아제 핵미사일과 비교해본다면 러시아 UR-100 핵탄두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4톤 750킬로톤급 수소폭탄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의 고체 연료 제한이 완벽하게 해제됨에 따라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의 현무 미사일 개발 반대를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 지침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BM의 필수적인 3단 고체 로켓의 추력 벡터 제어는 누리호의 킹모터를 개발하면서 기술을 획득했죠. 더 나아가 300톤급 누리호 로켓 엔진 기술까지 보유함에 따라 최소 유효 사거리 10,000km, 탄두 중량 5톤급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의 대도시는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km만 되어도 모든 타격 지점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탄두의 폭장량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300톤급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면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약 9톤급의 현무 미사일을 배치하기에 탄두 중량을 약 500kg만 줄여서 사거리를 4000km로 증대시킨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사례를 참고해보면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약간의 폭장량만 제외시켜도 300톤급 엔진 추력으로 중국의 남부 국경선을 넘어갈 정도의 사거리를 갖추게 됩니다. 즉 현무 미사일의 예상 사거리 4000km는 중국 전역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상호업증 파괴 전략에 굉장히 강하며 유사시 핵미사일로 전환까지 가능한 한국형 대전략 무기로 환생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괴물급 미사일을 오직 한국만이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기술? 클래스 다르다 현무 사거리 도하들짝. 전략무기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지나 산업시설 등의 목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 무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략무기가 존재합니다. 하늘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바다에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 그리고 지상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탄도미사일인 현무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개발을 완료한 현무사도 올해 중 전투적합 판정을 받으면 내년에 양산체제에 들어갑니다. 방산 선진국들의 탄도미사일들과 달리 국내 방위산업체가 생산 중인 현무이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탄두를 가진 다른 나라의 탄도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세계적으로 높은 명중률과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국산 탄도미사일의 시초는 1980년대에 개발한 현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란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신의 하나로 북쪽을 관장하는 신령을 뜻하는데요. 남북 간의 군사 대결이 한창이던 때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전략무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무에 앞서 1970년대 말 백곰이라는 지대제 미사일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미국이 개발한 나이키 허클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화한 모델이었습니다. 반면 사거리 180km의 현무는 외형은 백곰과 비슷했지만 4개의 고체 추진체가 묶인 1단 추진부를 하나의 대형 추진체로 교체했고 유도장치로 관성항법 장치를 사용해 완전한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현무의 개발은 1999년 한미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한미미사일 지침이란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1999년 1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급의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현무2A가 탄생합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든 에이테킴스와 대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현무2A는 사거리가 300km로 기존 현무와 달리 우리나라 고유의 탄도미사일 형상을 처음으로 갖추게 됩니다. 높은 명중률과 함께 기동성 향상을 위해 이동식 발사 차량도 트레일러 방식이 아닌 차체형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적 특수부대의 공격에 대비해 차량과 발사대를 전부 방탄화합니다. 2012년 한미미사일 지침이 재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탄두 중량 1톤, 사거리 500km, 그리고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현무2B와 현무2C입니다. 사거리 500km의 현무2B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고관통 탄두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현무2C는 현무2A와 달리 사거리 연장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이런 형식의 탄도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탄두 부분에는 카나드즈 보조 수평 날개를 장착해 최종 유도 단계에서 미세한 조종이 가능해져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또한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즉 중국과 일본 일부 지역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현무2B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러시아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러나 외형은 공기역학적으로 최적의 설계를 적용해서 비슷해진 것이고 미사일 추력 편향 기술의 경우 현무2B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현무사는 탄두 중량을 2톤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종말 돌입 속도로 기존 미사일보다 2배 정도 빠른 마하10으로 설계됐습니다. 중량과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하시설물 파괴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험 발사에서 2발 중 1발만 목표 수역 긴근에 떨어지고 나머지 1발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아직 숙제가 남은 상황입니다. 강대국 한국이 탄도미사일 엔진 기술력 세계 7위에 등극하게 되자 진심으로 경악해버린 일본 네티즌들, 일본 커뮤니티 마톰의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1로켓 엔진 세계 7위의 한국이라니 정말로 농담이지? 분명히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한국은 로켓을 만들 수 없을 텐데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변화가 한국에 있었던 거냐? 이 일본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한 싸움이다. NASA의 로켓 기술이 보편화되어버린 현재 로켓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건 매우 간단하게 변했어. 어렵게 공부해서 국제우주열강에 가입한 일본은 정말로 억울하다. 극단적인 이야기로 기초적인 제조시설과 예산만 있으면 한국 정도의 로켓 기술력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시대다. 3자칭 한국이 로켓 엔진 강국이라고 불려도 변명하지 못해하지만 대만처럼 다른 나라도 빠르게 성장하니까 로켓 따위 지금 와서 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 일본의 하야부사 2호가 운석을 들고 귀환하니까 한국인들은 우주발사체 열등감이 불필요할 정도로 줄였어. 일본의 소중한 노벨상을 질투하는 방식과 똑같아. 오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도망쳐라. 일본 원래 일본의 기술력은 한국, 중국, 인도보다 항상 앞서갔던 건 아니다. 왜 일본은 다른 나라에게 추월당하는 경우의 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추월당해도 미리 생각해두었던 대비책이 없는 건가? 철저히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한국은 로켓 개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완성했지만 일본은 1954년 이토가와 히데오가 도쿄 대학에서 펜슬 로켓의 개발을 시작하여 1970년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한 16년. 과연 그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였다. 실 녀석들의 발사체가 빠르게 만들어지는 건 북한의 도움으로 의심된다. 북한의 로켓 기술이 있으면 대형 미사일 개발도 순식간이야. 홋카이도 상공에서 한국군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지옥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국제사회에 한국을 고발해야 한다. 한국의 로켓 개발은 신칸센과 같다. 일본이 고속철도 신칸센을 만드니까 한국이 뒤늦게 KTX라는 여러 제품을 만들었어. 이것은 완전 짝퉁이라고 봐도 좋아. 한국의 현모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핵심적인 로켓 기술에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는 일본 네티즌들,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초토화할 현무 미사일을 개발해야 할 명분이 확실해집니다. 일본이 싫어할수록 한국에게는 거대한 이득이라는 법칙이 현무 미사일에도 성립되는군요.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